동물 학대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약한 처벌이 이런 잔혹한 범죄를 부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실태와 또 처벌은 어느 정도의 수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유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살펴봤는데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받고 있거든요. 그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동물이 실제로 겪는 고통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동물 학대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라는 이제 정의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동물에게 고의로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서 죽게 하거나 아니면 동물을 노상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준다거나 그래서 상해에 이르게 한다던가 이러한 행위를 동물 학대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충격적인 사례가 뉴스를 통해서든 어떻게 알려질 때마다 굉장히 좀 엄벌에 처하라라는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 사실 처벌 자체는 좀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동물학대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수사기관의 지금 대처가 굉장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한 예로 지난 7월에 인천의 한 유튜버가 본인의 이제 생방송에서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물고 그다음에 침대에 내던지는 등의 학대 행위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네. 이에 이 방송을 본 제보자가 그 시청자가 이를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당시 유튜버가 네 개를 내가 때리는데 뭐가 문제냐 아까 자료화면에 나왔듯이 그렇게 말하자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또 하나의 예는 2017년에 고양시 PC방에서 그 업주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벽에 던지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종업원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를 녹화를 해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경찰은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고양이를 상태를 보더니 외상이 없고 그냥 고양이가 주인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그냥 구두로만 경고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동물보호단체가 그 고양이를 구조를 하려고 가봤더니 해당 고양이는 갈비뼈가 골절이 돼 있었고 치아가 부러져 있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굉장히 심각하게 앓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듯이 지금 아예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수사기관은 아직 수사 의지가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실제로 애완견을 기르고 있고 여기 조서연 아나운서도 그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그런데 중요한 그 판결이 있었네요. 경의선 고양이 학대 사건이었는데 네.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좀 가능했던 건가요? 이 사건은 지금 그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30대 남성이 세제가 탄 사료하고 물을 먹지 않자 화가 나서 집어던져가지고 고양이를 살해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지금 이 사건은 그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그 카페 주인이 계속 돌보던 주인이 있는 고양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동물보호법이랑 그다음에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같이 적용이 돼서 그나마 실형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당시 판결문의 판결 이유를 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고양이나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을 했는데 네.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양형사유에 조금 참작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동물도 조금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재판부도 인정하려는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케이스긴 하지만 사실 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다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죄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을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 범죄이고 실제로 검사가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6개월이라는 실형만이 선고가 된 것인데 이는 이제 판단하기 나름인데 조금씩 이렇게 형량이 높여가면서 그 법정형에 맞춰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이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뒤로 처음으로 동물학대 범죄 실형이 선고가 되는 등 최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인식도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데 동물학대는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굉장히 사례가 지금 많은데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부산의 한 PC방에서 그 10대 종업원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 고양이를 한 30분간 괴롭히고 네네. 3층에서 집어던져서 죽게 한 행위. 지금 그거는 이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지난 6월에 경기도 화성에서 한 미용실 앞에 시검스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고양이가 있었나 봅니다. 네. 근데 한 남성이 새벽에 자고 있는 고양이를 집어 던져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는데 그 남성은 그 고양이 말고도 본인이 분양받아서 집에서 키우고 있던 고양이도 이미 살해를 해서 2건으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은 이 당사자를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는데 예.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청원도 올라가고 탄원서도 많이 들어가자 재판부가 이 정도면 이제 중대범죄다, 동물 학대도 그러면서 그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됐고 현재 재판 중인데 아마 검사가 지금 실형 6개월을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외에도 최근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고양이나 동물을 이제 살해한 사진을 인증샷처럼 올리면서 V자를 그리면서 4마리째 살해했다, 짜릿하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있고 올해만 해도 그 분양받은 강아지가 식분 중이라고 해서 똥을 먹는 행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환불을 요구하다가 그 애견샵에서 애를 집어 던져서 또 그랬었죠. 살해에 예. 이르게 했는데 그것도 벌금 300만 원 이 정도에 이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동물 범죄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동물학대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좀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국민청원이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국회 법안 처리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류 중인 이 법안의 내용은 좀 어떤지 또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런 동물 학대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 지금 제출이 돼 있는 법안 경우에는 동물 학대 유형을 조금 세분화해서 처벌을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을 죽인 경우나 그냥 단순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나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할 수 있도록만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금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이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까지 지금 상향을 하자라는 안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물 유기 행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동물 학대 규정을 보면은 동물을 유기하는 소유자가 유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과태료 규정으로 해서 행정질서벌로만 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를 할 그런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씩 약간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다 쳐도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어떨까요? 미국 대다수주는 동물 학대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나라도 심각하게 보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얼마나 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나요? 네, 아까 방송 전에 자료화면 나갔듯이 그 4년 전에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그 동물 7마리를 살해한 가해자에게 한 마리당 최고 징역형인 4년씩을 해서 7, 4, 28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게 지금 경합범으로 해가지고 여러 마리를 했다고 해도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할 수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밖에는 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법의 장치 자체가 조금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유사하게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나비탕 사건이라고 길고양이 600마리를 잡아다가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이제 넣어서 죽이거나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도 길고양이 600마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그런 식으로 선고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30대 남성이 카페트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이제 새끼 고양이를 벽에 집어던져갖고 얘는 죽지는 않고 상해에 입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 징역형, 그다음 10년 동안 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고양이 치료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만 원을 동물병원에 지불하라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동물 학대범에게 지금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부과를 하는데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법이 개정되기 직전에는 그냥 최대 선고할 수 있는 그 법정형이 6개월이었습니다. 네. 6개월이었는데도 단지 한 번의 개정만으로 거의 10배 상응하는 그런 형이 강화가 됐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동물학대 범죄를 경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물학대가 결국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도 좀 있는데요. 근거가 좀 있는 이야기라고요. 아무래도 이 동물학대는 개인 범죄나 그냥 뭐 가정 내나 뭐 학교 내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임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지금 뭐 흉악 범인 뭐 유영철이라든가 아니면 이영학이라든가 강호순 등이 범행을 범하기 전에 동물들을 상대로 연습을 했다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물을 학대를 한다는 거는 나보다 나약한 개체에 대해서 그 생명을 경시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한 생명 경시의 풍조나 그런 생각이 이제 몸에 만연해지게 된다면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연약한 유아나 노인,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어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일반 성인이나 여성에 대한 범죄로도 뭐 이어진다는 거는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를 간과하면 안 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명 경시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뭐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도적으로 뭔가가 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화성의 그 시검스라는 고양이 살해했던 그 범인을 가서 봤더니 본인의 고양이도 죽였지만 체포를 하러 간 며칠 사이에 보니까 또다시 1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지고 그 고양이를 단체가 구조를 해갖고 갔는데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고양이를 분양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동물 학대자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제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소유권을 박탈을 한다거나 동물을 키우는 것을 이제 좀 금지를 하지 않으면은 그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물 학대는 사실 반복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지금 이런 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 그다음에 그 양육 금지 같은 게 법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동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데 요즘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이라 해서 처벌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네. 당사자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게 사실 또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처벌을 법으로 못 한다고 해가지고 방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생명교육 관련한 그런 일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한다던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를 단 한 번이라도 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치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가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로 이걸 좀 강제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학교폭력위원회 이런 게 존재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범죄만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범죄를 어떠한 범죄를 해도 거기에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학폭위 같은 데서 동물 범죄를 좀 포함을 시켜서 이런 경우에 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방책도 물론이고 좀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권유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